예, 파트 3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라도 뭐 단어 모르는 거 있더라도 우리가 구조 쪽에서 기본 지식을 가지고 기본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계속 뒤로 물러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돌진할 수 있어야 되죠. The suggestion of officially recognizing Moscow's seizure of territory, 그 제안이요,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모스크바의 이러한 seizure, 뭐 정복,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영토에 대한 모스크바의 seizure, 정복은 조금 유치한 말이고, 정복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점령할까요? 그냥 점령 정도가 좋겠죠? 점령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라는 이런 제안이요. 그런 점은 has raised concerns, 우려를 증가시켰다는 말이죠. 우려를 제기했는데, with both Kiev and European allies. 누구한테? 그 말이죠. 거의 투나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우려를 제기시켰냐면, both Kiev and Ukrainian, European allies.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럽 동맹국들 모두에게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Who are working.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노력 중이죠. To bridge the gap. 그 갭을 메꾸어 보려고. 그러니까 who는 여기서는 우크라이나는 빠지고 유로피언 엘라이스를 말하겠죠. 이 유럽 동맹국들이 지금 노력 중입니다. Bridge the gap. 갭을 메꾸어 보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US position. 우크라이나와 미국 사이의 입장의 차이를요. 입장이죠. 입장의 그 갭을 차이를 메꾸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다. 이거죠. 유럽 국가들이. British and French officials are open to. 영국하고 프랑스 관리들은요, 무엇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To a scenario, 다음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음 같은 물론 플랜인 겁니다. 다음 같은 플랜에 대해서, where 이 플랜에서 Ukraine would accept,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것이다 이겁니다. The current lines of control, 통제의 현 라인을, 장악의 현 라인을 받아들일 겁니다. 우크라이나가요. 무엇과 교환 조건, in exchange for, 무엇과의 교환 조건으로 security guarantees and economic prospect, 두 가지를 달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첫 번째는 안보 보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까지 나서서 보증을 해줘야 돼요. 다음에 economics,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 이 두 가지와 교환 조건으로 현재의 current lines of control, 현재의 통제 라인입니다. 국경선이 아니고 현재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러시아의 점령을 인정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단 이거 안보 보증을 해주고, 특히 미국이 나서가지고 직접 보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겠다 약속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퍼슨 한 사람에 따르면, knowledge of the negotiation, 이 협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따르면, but France and the UK would prefer a deal. 그런데 두 나라는요, 합의안을 지금 선호할 겁니다. would prefer하고 prefer하고 뭐가 다르냐면, prefer는요, 단순 현재로 늘 선호한다는 거고, would prefer는요, would like처럼 지금 한 번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은요, want예요. 초등학교 가면 would like 합니다. 중학교 가면 would prefer예요. 점점 더 공손해지는 겁니다. want는 이거 애들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뗐을 때 하는 말이죠. I want something. would like은 조금 겸손하게 말하는 예의 바른 초등학생이고, would prefer는 더 겸손한 말이죠. 프랑스하고 영국은요, 무엇을 원하냐면, a deal, 합의안을 원하는데, that acknowledges control of territory seized by Russia. 이거요. 인정해주는 합의인데, 영토들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해주는 건데,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된 영토입니다. From Ukraine.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빼앗은 그 영토들이요. 언제 빼앗았니? 당연히 during the war,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부터 러시아가 빼앗은 그 영토들, 그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인정해주는 합의안을 선호하는데, would prefer. 선호한다 해도 되겠죠? 선호한다. Only a de facto way. 그런데 이게 키워드입니다. 단, only in a de facto way. de facto라는 말은 사실상의 방식으로. 이거요,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현실상 점령한 것으로 보고 그런 방식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Like 예를 들면요, the ceasefire, 휴전, the landed in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을 끝낸 1953년
7월 27일 날 1953년 그 한국전쟁을 끝낸 방식으로, 그런 휴전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 우리 남한에서도 저 북한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북한도 이제 남한까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또 변동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최소한 남한 쪽에서는 저 북한도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잡혀있는 러시아 병사들 그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 대한민국으로 오시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헌법에 그 국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s the front line has hardened. 근데 이 전선이 has hardened. 딱딱해졌습니다. 전선이 굳어졌다 이거죠. 전선이. Over the past 2 years. 지난 2년 동안 전선이 굳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요.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생해서 그 다음에 51년에 일사후퇴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953년 7월 27일까지 계속 전쟁이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의 한 2년 동안은 그냥 휴전하느라고요. 최전방에서만, 그때는 이제 38선인데 DMZ가 이제 형성되기 전이니까 38선 그 고지요. 고지의 점령권을 두고 이제 서로 이제 빼앗고 뺏기고 그런 것만 해지 전면 전쟁은 거의 1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난 2년 동안요. 전선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큰 변동이 없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은. 처음 1년 동안은 막 밀리다가 이제 거의 2년 동안 고정되면서 with Ukraine's 2023 counteroffensive failing 2023년 우크라이나의 그 반격이 실패했잖아요. To retake much territory. 많은 영토를 되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making only plodding gains since then. 그리고 모스크바 쪽은 어떠냐면 making gains, 승리를 하는 건데 only plodding gains. plodding gains라는 말은 느리지만 꾸준한, 그냥 시원치 않은 승리입니다. gains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말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 땅 잃어버리는 건 loses고, 땅이 중요해요. 전쟁은요. 땅 따먹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우크라이나가 2023년에 총공세를 펼쳤는데 별 성과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모스크바 쪽도 since then 그 이래로 승리하긴 했는데 야금야금 따먹었다 이거죠. 커슨이라든가 자포리자까지. 그런데 그게 좀 시원치 않은 그런 승리를 거두어 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the Ukrainian public has slowly been warming. 우크라이나 그 일반 대중들이 has slowly been warming to the idea. 다음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천천히 조금 더 온화하는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겁니다. 점점.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적인 거죠. 따뜻한 게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왔는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ending the war might require, 전쟁을 끝내는 것이 요구할지도 모르겠네. some kind of territorial concession. 어떤 종류가 될지 몰라도 일정한 종류의 영토 양보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금 수용하는 태도를 천천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겁니다. A poll conducted earlier this year, 금년 초에 시행된 여론조사가 by the Kyi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사회연구소에 의해서 실시된 여론조사가 found, 알아냈습니다. 39% of Ukrainians would be willing to give up territory. 39%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영토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As part of a deal, 이 합의안의 일부로 to end the conflict,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한 합의안의 일부로 up from 8% in late 2022, 2022년 하순에 2022년 하반기에 8%에서 올라간 겁니다. 8%에서 무려 39%로 올랐어요. Still 50% Ukrainians remain opposed to. 그러나 아직도 50%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요. 반대하는 territorial concession, 영토 양보에 대해서 한 평도 양보하지 마. 이런 사람이 50%입니다. However, 그러나 in Ukraine, all discussion has been only about,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모든 논의가 오로지 무엇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느냐면 de facto territorial, 사실상의 영토 양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with the hope that, 어떤 희망을 가지고 법적으로는 양보 못하겠다는 겁니다. de facto, 사실상의 러시아 쪽의 점유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휴전협정의 사실상의 점유. 한반도에서 마찬가지로 사실상
북한은 38선 이북은 북한 공산당이 점령하고 이쪽은 남쪽은 이승만 정부가 점령하고 그런 식으로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냐면 아직도요. At some point 어느 시점인가는 in the future 미래 어느 시점인가는 the land could be reclaimed. 이 영토가 지금 그 돈바스와 같이 러시아로 넘어간 이 영토가 could be reclaimed. 다시 그 소유권이 재주장될 수 있다는 거죠. 재주장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헌법이나 법률에 못 박아놓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국제법정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리겠죠. 그런데 어떤 법조항에도 하지 말고 사실상의 점유라고만 해놓으면 나중에는 reclaim 할 수 있다는 거죠. Officially signing away Crimea, 크라이미아를 공식적으로 서명해가지고 내줘버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합의문을 통해서 내줘버리는 걸 말이에요. 그것은요, would be politically, 이거 would가 가정법 조동사잖아요. 그것은 정치적인 자살입니다. 왜냐? 그러는 순간에 방당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독도는 일본에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거 제 이야기에 대해 의심한다고요? 한번 해보라고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한테. 독도는 일본 땅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내가요. 그러면 당장 떨어져요. 100%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자살이 될 겁니다. For any Ukrainian politician, 어떠한 우크라이나 정치가한테도 so far, 현재까지는 Ukrainian officials have broadly condemned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광범위하게 말단서부터 총리까지 전부 다 condemn, 맹비난해 왔습니다. 이 아이디어를요. 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위반인 것이다 라고 이 아이디어를 영토를 내주는 것을요.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비난해 왔습니다. attempt to exchange Crimea for a ceasefire, 휴전을 얻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크라이미아, 날씨도 좋고 기가 막힌 이 크라이미아를 교환하겠다라는 그런 시도. 크라이미아, 옛날 그 소련 시대도 크리미아 반도가 자꾸 언급되죠. 왜냐하면 브레즈네프라든가 그런 소련의 지도자들이 겨울에 휴양지로 크리미아에 있는 별장들을 휴양지로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만큼 크리미아가 아주 날씨 좋고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크라이미아를 휴전 목적으로 휴전과 교환을 한다라는 그런 시도가 would not bring real peace. 진짜 평화를 갖다 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타밀라가 말했는데 이 사람 중에 member of Ukraine's parliament, 의회 의원이고 국회의원이시고 and 크리미아 타탈, 그리고 크리미아 타탈의 일원인데 이 크리미안 타탈은 뭐냐면 indigenous people, 원주민이라는 겁니다. of the peninsula. 예. 크리미아에 사는 원주민이 탈탈족이다 이거죠. 탈탈족. 그래서 인디지너스는 토착이라는 말이죠. 페닌슐라의 토착민 출신으로 지금 국회의원이다 이거죠. 인stead 그 대신에 they would set a dangerous precedent. 그래서 그것들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겁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러한 제안들은 그런 시도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우크라이나를 평화를 얻기 위한 그런 엿바꿔 먹듯이 찌그러진 그런 노쇠끈을 가지고 옛날에요. 엿바꿔 먹듯이 하여튼 이 크라이미아를 평화를 얻기 위해서 바꾸려는 시도는 평화를 갖다 주지는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되는 데우스라 데니엘 프라는 아주 위험한 전례를 설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례를 세우게 돼요. 아주 위험한 전례를 세우게 된다니까요. 즉, 그 뭐냐면 rewarding aggression, legitimizing war crimes, and encouraging other authoritarian regimes to act similarly. 세 가지요. 세 가지 측면에서 위험한 전례인데 첫 번째는 aggression, 침략을 보상을 해줘. 침략을 한 놈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되는데 걔한테 보상을 해줬네. 참 잘 침략하셨네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legitimize, 합법화하는 겁니다. 전쟁 범죄들을 합법화해줘요. 다음에 세 번째, encouraging other authoritarian regime, 다른 독재 정권이요. 예를 들면 중국의 시진핑 정권, 공산주의 정권과 같은 정권한테 격려하게 돼요. 용기를 북돋게 됩니다. to act similarly, 비슷하게 행동해라. 그래서 타이완도 점령하고 북한하고 해가지고 남한도 점령하고 침범해라. 라고 encourage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It also remains unclear.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점이 지금 아직도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What peace terms Putin might be willing to accept? 어떠한 평화 조건들을 푸틴이 수락할
허락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도 불분명해요. Wikoff, who's visited Putin 3 times in Russia, 러시아에서 푸틴을요 3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는데 위코프 이 특사가 Since Trump took office,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1월 20일부터 3번이나 러시아에서 이제 푸틴을 만났는데 해서 위코프 이 특사가 계속해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he said productive talks, 자기가요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with the Russian president, 푸틴과. But Ukrainian and some Western officials, 그런데 우크라이나 관리와 그 다음에 일부 서방 세계의 관리들은요 remain skeptical, 아직도 회의적이에요. That idea is 회의적입니다. Putin is serious about a ceasefire. 푸틴이 휴전에 대해서 진지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봐도 아무래도 푸틴이 지금 유리하잖아요. 전황이 푸틴한테 유리해요. 버티면 버틸수록 조금 더 나아질 판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미국의 그 납세자의 돈을 우크라이나에다 쏟아붓지 않겠지요. 한계가 금방 올 겁니다. 푸틴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The fear in Kiev is that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두려움은 뭐냐 하면 without solid security guarantees, 탄탄한 안보 보증이 없으면 Putin would accept,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without이 여기서는 사실 if제를 대신하는 겁니다. 지금 가정해 보고 있어요. Putin would를 보면 가정하고 있음이 분명하죠. 영어는 이렇게 우리말보다 가정법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가정법을 모르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if제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답게 if제를답게 해석을 하면 만약에 탄탄한 보증이 없으면 미국 쪽이 개입하고 물론 유럽 국가들을 보증하고 그런 탄탄한 안보 보증이 없으면 Putin would accept, 푸틴이요 받아들일 것이다 이겁니다. 가정이에요. 받아들일 것이다. Whatever concessions offered, 어떠한 양보라도 제공된 양보요. 제시된 양보 어떤 양보라도 그냥 받아들일 겁니다. 우크라이나 측이요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오케이 좋아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겁니다. 만약에요 미국과 특히 미국의 안보 보증이 없으면요 푸틴이 아무 양보라도 우크라이나 쪽의 양보를 받아들일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푸틴이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 할 일은 rebuild his military, 자국 군대를요 재건시킵니다. 그동안에 많이 망가진 군대를 재건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은 뭐냐면 invade again in a few years, 앞으로 3, 4년에 다시 우크라이나로 다시 쳐들어가요.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할 거다 이겁니다. 미국의 확고한 안보 보증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두려움인 겁니다. Even if membership in NATO isn't realistic, 나토의 회원 자격,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회원 자격이 even if 비록 뭐뭐일 경우에라도 isn't realistic, 현실적이 아닙니다.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나토 가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다 할지라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뭘 희망하느냐 하면 Western countries would send troops, 서방 세계 국가들이 군인들을 보내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And weapons, 그리고 무기들도 보내주고 집합명사로요. 보통 명사는 weapons 복수로 하시고 집합명사 쓸 때는 weapon이하고, 그럼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이유는 이건 그냥 무기들입니다. 무기들 하면 소총 2자리일 수 있어요. 근데 weapon이는요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의 무기들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병사들과 여러 종류의 무기들을 서방 국가들이 보내줄 것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 보내주니? To deter Moscow from another invasion. 억지시키기 위해서 억지 막아낸다는 겁니다. 모스크바가 러시아가 another invasion, 다른 침략, 예를 들면 폴란드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볼틱 3개국 같은 나라를 침범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하면 핀란드도 쳐들어갈 수 있어요. 러시아가 또 다른 침략을 억지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아마 보낼 걸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희망해 보고 있습니다. Official recognition of Crimea as Russian territory. 그래서 이 크라이미아를 러시아의 영토로 공식적인 그런 인정은 would be a historic win for Russia.
푸틴한테 역사적인 승리가 될 겁니다. 역사적인 승리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에 길이 남는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역사적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히스토리컬. 그 다음에 히스토릭. 둘 다 역사적인입니다. 근데 뜻이 달라. 이 히스토리컬은요, 역사에 역사에 남아있는 일. 예를 들면, 히스토리컬 나블이 역사소설이 돼요. 히스토리컬 나블, 히스토리컬 드라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만드는 사극이요. 히스토릭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푸틴한테는 역사적인 승리가 될 거다 이겁니다. The Peninsula, 이 크라이미아 반도는 which juts into the Black Sea, juts는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흑해 쪽으로 튀어나온 이 반도가요, from southern Ukraine, 우크라이나 남쪽에서 흑해 쪽으로 튀어나왔는데, Peninsula has long been a target for Putin. 오랫동안 푸틴의 공격 목표였다는 겁니다. 푸틴이 호시탐탐 노렸다 이 말이죠. He denounced the decision to surrender control of Crimea from Russia to Ukraine in 1954. 푸틴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맹비난했던 사람입니다. 맹비난했어요. The decision, 결정을요, transfer 이전하겠다는 거죠. 크라이미아 반도의 통제를 넘겨주겠다는 결정을 그가 맹비난한 사람입니다. 푸틴이. From Russia to Ukraine.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로, 그러니까 원래는 러시아 땅인데 우크라이나로 1954년에 한반도 휴전하고 그 다음에 1954년에 이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같은 당시에 두 나라가 다 part of the Soviet Union, 소련의 일부분이었죠. 소련 할 때는요, The Soviet Union 아니면 The USSR 두 경우에 다 소련도 미국처럼 이제 The United States처럼 덜 붙입니다. The USSR 아니면은 The Soviet Union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도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니캉네가 뭐 똑같은 나라 아니냐. 그래서 54년에 우크라이나 반도를 우크라이나 크라이미아 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줬는데 그때 이 푸틴이 열렬한 공산당원으로서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거죠. In 2014, 2014년 he dispatched Russian troops 파견했습니다. dispatch. 러시아 군인들을 in unmarked uniforms. 이거 in uniforms. 몸뚱이가 유니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in이 맞아요. 안경 쓰고 있으면 with 하죠. with eyeglasses. 안경 쓰고 있으면, 옷을 입었으면 in입니다. 근데 아무 표시가 되지 않은 유니폼을 입은 러시아 군인들을 파견했습니다. 뭐 하라고? To take control of the 이 영토를 장악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입니다. 그럼으로써 marking the start of his invasion of Ukraine. 그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시작을 나타낸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다요. signify. 그래서 이것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을 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는 간접적으로 크라이미아 반도를 제어하고는요, 동부 쪽에서는 간접적으로 지원만 해다가 무기도 되고 뭐 가서 교육도 시켜주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다가 이때 드디어 쳐들어간 거다 이거죠. 우크라이나가 계속 진압을 하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명분을 쌓아올려가지고 자꾸 교포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핑계를 대고 들어갔다 이거죠. 더 최근에는 The Peninsula served as 이 크라이미아 반도가 무엇을 역할을 했느냐, as a staging ground. staging ground는 뭐 발사대 정도입니다. 발사대. staging ground가 우리말로 뭐 더 적당한 말이 있을 텐데, 발사대는 이제 뭐 미사일 같은 거 발사되는 거고, 이 해병대라든가 무슨 육군의 하나의 그런 그 출발 지점으로, 공격의 출발 지점, 뭐 그런 말인데, 이 반도가요, 스테이징 그라운드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For Moscow's full-scale invasion in 2022년 모스크바의 전면적인 공격의 스테이징 그라운드로 역할을 했다는, 거기다가 장비 다 모아놓고, 우크라이나 반도에다 장비라든가 군인들 다 집합시켜놓고 그 다음에 출발, 그러니까 바로 쳐들어온 거죠. 그게 스테이징 그라운드는 거기다 다 병력이니 장비니 다 모아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지점이다 이거죠. With tanks, 그 다음에 부대 상황인데, with tanks rolling in, 탱크들이 굴러 들어옵니다. From Crimea, 크리미아로부터 굴러 들어오고 있어요. To occupy parts of the Kherson and Zaporizhia regions. 1922년 2월 25일 날 크라이미아에서 러시아 쪽의 군인과 장비들이
장비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커슨하고 자포리지아 쪽으로 갔다 이겁니다. 이 크라이미아 쪽에서 보자면 돈바스 쪽은 그 위에예요. 커슨하고 자포리지아 위에가 이제 도네츠크고 이제 그 H로 시작하는 거예요. 호네츠크인가? 근데 도네츠크와 호네츠크인가 좀 이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커슨하고 자포리지아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도록 탱크들이 크라이미아에서 나와가지고 이쪽을 점령하도록 굴러 들어왔다는 거죠. 탱크들이. 오케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도네츠크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 얼른 점검이 안 되면 오히려 여기다가 돈바스 하면 이제 바로 나오겠죠. 루헨스크하고 도네츠크하고 그렇게 되는데 H가 아니고 루헨스크네요. 그냥 돈바스만 해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만은 도네츠크하고 루헨스크하고요. 여기 도네츠크가 있고 이제 루헨스크가 있죠. 이 두 지역입니다. 도네츠크가 남쪽에 있고 그 위에 루හන්스크가 있다 이거죠. 오케이, 거기까지요.